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독일어의 정석 30과 모음 파트를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저희는 284페이지 가셔서 단어 같이 보시고 본문으로 들어가 볼게요. 저희 먼저 보시면은 클리닉, 병원 이런 표현이 나오죠. 독일어로는 die Klinik, 복수는 Kliniken 이렇게 되고요. 박사 같은 경우는 der Doktor 이렇게 돼요. 닥터 의사가 아니고요. 의사는 여기 나오는 der Arzt 이게 의사고요. doktor라고 하면은 이게 박사 학위를 받은 사람들을 doktor 누구누구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 박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der Doktor, 복수는 Doktorin 이렇게 되죠. 다음 보시면은 기계 있죠? 기계는 der Apparat라고 해요. Apparat, 복수는 Apparat 이렇게 되죠. 다음 보시면은 다시 듣다라고 하는 거는 wiederhören 한다고 해요. 요 hören이 듣다잖아요. 그리고 wieder가 다시니까 wiederhören 하면은 다시 듣는 것이 되죠. 이거는 이제 전화하다가 작별 인사할 때 auf Wiederhören 이런 상황에서 사용을 하죠. 어쨌든 계속 보시면은 고통, 아픈 거 있죠? 이거는 der Schmerz, 복수는 Schmerzen 이렇게 되고요. 열 나는 거는 das Fieber라고 합니다. 그리고 감기는 die Erkältung, 그리고 복수는 Erkältungen 이렇게 되죠. 그리고 알약 먹는 거 있죠. 그것은 die Tablette라고 해요. 타블레트. 복수는 Tabletten 이렇게 되죠. 그리고 이제부터 그 신체 부위가 나오기 시작해요. 일단 첫 번째로 머리는 der Kopf. 여기에 또 PF 소리 나는 걸 잘 해주셔야 돼요. Kopf 이렇게 되죠. 복수는 여기 umlaut 붙어서 Köpfe 이렇게 되고요. 머리카락은 das Haar라고 해요. 근데 여기에 뒤에 에르가 붙어 있잖아요. 근데 하르가 아니라 하 이렇게 돼서 소리가 안 나게 돼요. 근데 이거는 한 올의 경우고 이게 여러 개가 나오면 이제 복수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하레 뒤에 에가 붙게 되면서 앞에 묵음 처리되었던 에르 소리가 같이 나게 돼요. 다시 단수일 때 머리카락 한 올, 한 가닥일 때는 das Haar 이렇게 되고요. 복수는 die Haare 이렇게 되는 거죠. 괜찮으시죠? 자, 다음 보시면은 귀 나오네요. 귀는 das Ohr, 복수는 die Ohren 이렇게 되죠. 그리고 눈은 das Auge, 복수는 Augen 이렇게 되고요. 코 같은 경우는 die Nase라고 해요. Nase, 복수는 Nasen. 그리고 입은 der Mund, 복수는 umlaut 붙어서 Münder 이렇게 되죠. 그리고 목 같은 경우는 der Hals, 복수는 Hals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어깨 같은 경우는 영어로 숄더잖아요. 독일어로는 die Schulter 이렇게 돼요. 그리고 두 개면은 복수 똑같이 die Schulter 이렇게 되죠. 그리고 가슴 같은 경우는 die Brust, 복수는 umlaut 붙어서 Brust 이렇게 돼요. 그리고 팔 같은 경우는 der Arm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두 개면은 Arm 이렇게 되죠. 그리고 배 같은 경우는 der Bauch, 그리고 umlaut 복수는 umlaut 붙어서 Bauch 이렇게 되죠. 그리고 손가락 같은 경우는 finger가 아니라 finger라고 해요. 독일어에서는 finger까지 하고 여기 이렇게 소리를 내줘야 돼요. der Finger, die Finger 이렇게 되죠. 그리고 무릎 같은 경우는 das Knie라고 해요. 그리고 복수는 die Knien 이렇게 되죠. 괜찮으시죠? 이거는 이제 다음에 이제 나중에 그림으로 다시 보실 거니까 그때 더 자세히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픈 거는 krank 하다고 하고요. 그리고 약한 거는 schwach 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나간 또는 지나서 라는 표현을 할 때는 vorbei 라는 표현을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지나가다가 들르는 거를 vorbeikommen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쭉 가는 길에 여기 잠깐 들렀다가 다시 가는 거, 이런 걸 들렀다 간다고 하잖아요. 이거를 vorbeikommen 한다고 합니다. 다음 표현 보시면은 부족하다, 모자라다 라는 표현이 fehlen 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고, 마지막으로 머무르다, 지속되다, 영어로 치면 stay라는 표현 bleiben 이 나오네요. 네, 이렇게 해서 저희 30강 단어까지 다 살펴봤고요. 뒷페이지 가셔가지고 또 종이 잘 접으셔가지고 잘 적으시고 소리내서 많이 말씀하시고 표현 다 잘 외워주신 다음에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286페이지 가셔서 같이 본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시작되죠. Hans telefoniert mit Frau Müller 이렇게 됐죠. 한스가 텔레포니어를 하면 통화하는 거잖아요. 통화를 하고 있어요. mit Frau Müller, Frau Müller랑 같이 통화를 하고 있네요. Müller am Apparat 얘기해요. 아파라트가 아까 기계였잖아요. 기계 앞에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전화 받았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Müller am Apparat,
뮬러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Was kann ich für Sie tun? What can I do for you? 이런 뜻이에요. 제가 뭘 도와드리면 될까요? 이렇게 했더니 Guten Tag, Frau Müller. 안녕하세요, 뮬러 부인, 뮬러 씨. Hier ist Hans Kim. Hier ist라고 하기도 하고요. Hier spricht라고 하기도 해요. sprechen 하면 말하다잖아요. Hier spricht. 전화할 때는요, 저 누구누군데요 라고 하지만 우리말에서는, 독일어에서는 얘를 이제 자기 자신임에도 불구하고 제3자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hier ist Hans Kim oder hier spricht Hans Kim 이런 식으로 3인칭의 그 동사 표현을 사용을 한답니다. 어쨌든 계속 보시면은 mir geht es nicht gut. Es geht gut 하면은 좋다는 거죠. Es geht mir nicht gut 하면은 안 좋다는 거죠. 뭐 몸 상태가 안 좋든 기분이 안 좋든 어쨌든 좋지 않다는 뜻이죠. 어쨌든 mir geht es nicht gut. 좋지가 않아요. Ich bin krank. 저 아파요. Kann ich heute? 제가 오늘 할 수 있을까요? vorbeikommen? 잠깐 지나가다 들릴 수 있을까요? 그렇게 했더니 뮬러 씨가 warten Sie bitte.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그렇게 하고 뭐 일정을 확인을 해보겠죠. 그랬더니 야, 네라고 대답을 하고 Sie können.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heute. 오늘 17:30 5시 30분에 kommen. 오실 수 있어요. 그랬더니 heute 17:30 Das ist gut. 좋습니다. Vielen Dank.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렇게 했죠. 야, 그랬더니 뮬러 씨가 Bis gleich, Herr Kim. 곧 봅시다, Herr Kim. Auf Wiederhören. 통화하면서 끊는 표현을 사용을 하네요. 여기까지가 뭐냐면요, 태아민 잡는 상황이었어요. 태아민이라는 게 뭐냐면은 들어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독일에서는요, 이런 어떤 공적인 일을 처리를 해야 할 때는 항상 이 태아민 일정을 잡아야 돼요. 약속을 잡는 건데 친구들끼리 잡는 약속은 태아민이라고 하지 않고, 이 태아민은 보통 어디서 잡냐면은 지금 나온 것처럼 병원에서 잡거나 또는 은행에서 잡거나 뭐 교수님이랑 면담하는 걸 잡는다거나 이렇게 상담 약속이나 그런 공적인 약속 잡는 거 있죠. 이런 걸 태아민 잡는다고 해요. 여기까지가 이제 태아민을 잡은 거였죠. 저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처음에 독일에 갔을 때 그 계좌를 하나 만들려고, 정확히는 체크카드를 하나 만들려고 은행에 갔는데 제가 은행 저거 콘토 하나 만들고 싶은데요, 그러니까는 계좌 하나 만들고 싶은데요 라고 했더니 일하시는 분이 저쪽에서 뭘 이렇게 뒤적뒤적 하시더니 저한테 달력을 꺼냈어요. 그러더니 독일어도 잘 못 알아듣는데 뭐 예를 들어서 8월 10일이랑 8월 13일 중에 언제가 좋아요? 그러니까는 8월 10일 낮 2시랑 8월 13일 1시 30분 중에 언제가 좋아요? 그래서 저는 생각해보니까 둘 다 괜찮아서 더 빠르게 하려고 8월 10일이 괜찮아요 이랬더니 종이를 막 이렇게 쭉 찢어요. 노트 같은 데를 한 귀퉁이를 찍더니 8월 10일 뭐 2시 이렇게 줬고 이때 다시 오세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한국에서는 그런 일이 없잖아요. 그냥 대기해서 바로바로 이제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는데, 독일에서 처음에 이걸 받고 나서 이게 도대체 뭔가 생각을 좀 오래 했었거든요. 근데 계속 지내다 보니까 이런 태아민 잡는 게 이 친구들한테는 되게 익숙한 문화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놀랬던 기억이 나요. 어쨌든 여기 텍스트에서도 지금 한스가 태아민 잡는 것을 보셨습니다. 밑에도 이제 본문이 조금 더 있으니까 계속 한번 보실게요. 자, 여기서 이제 만났네요. Guten Tag, 안녕하세요. Guten Tag. 나, 그래, 이거 나 같은 경우는 so, 그래서 이 정도 느낌이고요. Was fehlt Ihnen? 당신한테 무엇이 부족한가요? 이렇게 되는데 뭐가 문제세요? 어디가 안 좋으세요? 이 정도의 표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무슨 일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표현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Was fehlt Ihnen? 너한테라고 하면은 Was fehlt dir?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죠. 그랬더니 Ich fühle mich schwach. 그냥 fühlen만 하면은 느끼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얘는 제기대명사 사격을 항상 데리고 다닙니다. 그래서 Ich fühle mich라고 하면은 제가 느끼게 만들어요, 나 자신을. 그래서 약간은 이제 원인 제공을 한 게 내가 아니라 나라는 사람한테 내 자신이 어떤 감정을 느끼라고 시키는 거예요. 이게 되게 설명하기가 까다롭기는 한데 일단 fühlen이라는 표현 자체만 나오면은 얘는 느끼게 하다, 느끼라고 만들다, 느끼게끔 만들다, 느끼라고 시키다 정도의 뜻이고, 내가 그래서 나 자신을 슈박하다는 감정을 느끼도록 만드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나는 지금 약하다라는 느낌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괜찮으신가요? 그러니까는 그냥 동사를 하나 더 만들면 될 텐데 왜 이렇게 제기대명사라는 까다로운 걸 사용을 하는가? 저는 아직까지도 조금 의문이긴 한데 이게 뭐 이분들의 이제 언어니까 어쩔 수 없이 저희가 따라가야겠죠? 공부하는 입장으로서. 어쨌든 fühlen은 항상 sich fühlen 이렇게 항상 같이 나온다라는 거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ich fühle mich라고 하면은 나는 느껴요 이런 식으로 사용이 되는 거죠. 어떻게 느끼냐면은 schwach하다고 약하다고 느껴요. 그러니까 몸이 되게 안 좋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Ich habe Kopfschmerzen. Schmerz라고 하면은 통증, Schmerzen 하면은 통증들. 근데 Kopf가 어디였죠? Kopf는 머리예요, 그죠? 머리 통증이니까 두통이죠. Ich habe Kopfschmerzen이라고 하면은 저 두통이 있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Und 그리고 Fieber 열이 나요 이렇게 했더니 의사가 물어보네요. Wie hoch 얼마나 높아요? 그랬더니 37,4 이렇게 되죠. 37.4도면 상당히 높네요. 그랬더니 의사가 보더니 Das ist eine Erkältung 감기네요. Bleiben Sie 머무르세요. 3 Tage 3일간 머무르세요. Im Bett 침대에서 3일간 머무르세요. 그러니까 3일 동안 침대에서 쉬세요. Und 그리고 nehmen Sie take 하세요. get 하세요. diese Tabletten 약을 주면서 이거 드세요. 이렇게 됐죠. 그때 한스가 dankeschön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네 병원에서 일정이 마무리가 됐네요. 3일간 머무르세요 라는 말이 제가 독일에서 회사도 좀 잠깐 다녔었는데 한번 좀 저도 비슷하게 열이 나고 몸이 안 좋아서 쉰 적이 있었는데 병원에 갔더니 저도 한 3일 동안 쉬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평일에 병원에 갔는데 3일간 아무것도 하지 말고 일도 나가지 말라 그랬어요. 일도 가지 말고 3일간 쉬세요라고 하는데 일을 어떻게 안 나가요? 그래서 저 이 일하고 있어가지고 3일간 안 나가면 안 된다 그랬더니 그 의사가 웃으면서 종이에다가 진단서를 직접 적어줬어요. 그리고 서명을 해줬어요. 그리고 3일간 병원 그 회사에다가 전화로 얘기하고 3일간 쉬고 회사에 돌아가서 이걸 보여줘라 그러면 될 거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회사에다가 전화를 했더니 아파서 병원에 3일간 쉬라고 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랬더니 그럼 당연히 쉬는 게 맞다. 그리고 혹시 종이 받은 거 있으면은 나중에 출근할 때 가지고 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갖다 줬더니 그냥 아무 일도 없이 쉬었어요. 뭐 휴가가 잘리는 것도 없었고 뭐 불이익을 받는 것도 없었고 눈치 주는 사람도 없었고 그냥 자연스럽게 독일에서는 아프면 쉬는 거예요. 사실 그게 맞는 건데 한국에서는 그게 좀 쉽지는 않죠. 어쨌든 그래서 굉장히 뭐랄까 굉장히 문화적으로 좀 충격을 받았던 그런 기억이 나요. 병원에 갔었을 때. 그리고 그 다음에 nehmen Sie diese Tabletten 이 약 드세요 라고 하는데 독일에서는 정말 심각하게 아프지 않는 이상 약을 잘 안 줬던 것 같아요. 저는 그때 병원에 갔을 때 감기니까 침대에서 3일간 쉬면서 티를 먹으라 그랬어요. 차를 많이 드시라고. 약을 안 줘요. 약을 정말 잘 안 주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차만 마셔도 되냐 이랬더니 충분히 쉬고 물 많이 마시고 따뜻한 거 마시면 낫는다. 그러니까 좀 힘들어도 약 먹지 말아라 이러더라고요. 독일 사람들이 약을 잘 안 먹어요. 정말로 진짜로 막 심각하게 아파도 막 항생제를 잘 안 주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에서 막 나왔다가 다시 독일 들어갈 때 항생제 같은 걸 엄청 챙겨서 나가고 이렇게 하는 친구들을 좀 많이 봤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 독일은 약으로 치료를 한다기보다는 그냥 그 인간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런 자연 치유 능력을 좀 믿고 푹 쉬게 하는 그런 문화였던 것 같아요. 그게 저는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만큼 뭐 여유가 있다는 뜻이기도 하고 반대로 말하면은 정말 아픈데 그거를 며칠 동안 견뎌야 된다라는 단점도 있죠. 근데 저는 독일 사람들처럼 여유가 있으면서 한국 사람들처럼 빨리 나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좀 적절히 잘 섞이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여담이었고요. 이런 문화의 차이가 있다는 거를 미리 알고 가시면은 조금 덜 놀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갔기 때문에 정말 놀랄 만한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두세 개 정도가 이미 벌써 나왔죠, 이 텍스트에도. 어쨌든 그렇답니다. 가보면은 되게 좀 답답하기도 하고 근데 좀 되게 인간적이기도 하고 여러모로 재밌는 점이 많은 나라인 것 같아요. 독일 기회가 되면은 꼭 한번 가보시길 바랄게요.
네, 어쨌든 저희 텍스트 이렇게 같이 한번 살펴봤고요. 그리고 내려가셔가지고 이제 몸 표현을 나타내는 그런 그림 보시면서 한번 빈칸 한번 채워볼게요. 네, 289페이지 가시면은 여기에 이제 그림이 하나 나오네요. 요거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것도 우리의 리아 선생님이 집에서 그렇게 열심히 그림을 그리시더니 도대체 뭘 하나 했는데 이걸 그리고 계셨어요. 잘 그렸죠? 같이 이거 보면서 표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위에서부터 이렇게 쭉 내려가 볼게요. 머리는 아까 보셨듯이 der Kopf 이렇게 돼요. 복수는 Köpfe 이렇게 되죠. 이 뒤에 Schmerzen 붙어서 Kopfschmerzen 이러면은 두통이죠. 그리고 조금 아래 내려가 보니까 눈이 있네요. 눈 하나는 das Auge, 복수는 die Augen 이렇게 되고요. 눈이 아프면 뭐 Augen Schmerzen이라고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코, die Nase죠. die Nase,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코 아프면은 뭐 나스 슈메아튼 뭐 이런 표현은 들어본 적은 없지만 뭐 코가 아프다고 하면은 다르게 표현할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나스 슈메아튼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옆에 보시면은 귀 있죠. das Ohr, 복수는 Ohren 이렇게 됐었죠. 그리고 조금 더 내려가면 입이 있네요. 입은 der Mund 이렇게 됐죠. 그리고 그 아래로 der Hals, 목이 있네요. 목 안이 아플 때는 할스슈메아센이라는 얘기를 해요. 이거는 정말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어쨌든 목 다음에 이렇게 어깨 있네요. 어깨 하나는 die Schulter, 두 개는 die Schulter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렵지 않으시죠? 그리고 이렇게 봤더니 머리카락이 여기까지 내려와 있었네요. 머리카락 하나는 das Haar, 복수, 여러 개는 die Haare 이렇게 됐었죠. 요 R 소리가 단수일 때는 묵음 처리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가슴, die Brust 이렇게 됐죠. 그리고 팔은 der Arm 이렇게 됐고요. 손이라고 하면은 die Hand. 저희 단어에는 없었는데 이미 앞에서 보셨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여담으로 복수는 hände 이렇게 됩니다. 조금 더 내려가 보시면은 손이 있으니까 손가락부터 볼게요. der Finger예요. der Finger. finger가 아니라 finger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배는 der Bauch. 배가 아픈 복통일 때는 Bauchschmerzen이라는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아래 내려가 보시면은 무릎이 나오네요. 하나는 das Knie 이렇게 되죠. 여러 개는 Knien 이렇게 되고요. 다리는 das Bein 이렇게 되죠. das Bein, die Beine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맨 끝에 der Fuß, 발 나오네요. 복수는 umlaut 붙고 a 붙어서 Füße 이렇게 됐었죠. 어렵지 않으시죠? 네, 저희 여기까지 이렇게 살펴봤고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연습 문제 있는데 요거 바로 같이 보시면서 네, 한번 요거 빈칸도 한번 채워보고 다른 문제들도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90페이지 가셔가지고 같이 한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제일 위에 여기 머리부터 나오네요. 머리는 der Kopf 이렇게 되죠. 그리고 요 아래로 보니까 이게 아마도 눈인 것 같아요. 얘는 das Auge 이렇게 됐죠. 그리고 조금 더 내려가 보니까 여기가 어딘지 모르겠는데 아마도 여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코는 die Nase 이렇게 됐죠. 그리고 동일선상에 여기 귀도 있었네요. das Ohr 이렇게 됐죠. 그리고 여기 얘는 정확히 입이네요. der Mund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 목 있네요. der Hals. 더 아래 보시면은 어깨, die Schulter. 그리고 여기는 머리카락이었죠. das Haar. 이렇게 되고 가슴은 die Brust. 계속 보시면은 여기에 팔 나오네요. 팔은 der Arm 이렇게 됐죠. 손은 die Hand 이렇게 됐고 배는 der Bauch. 손가락은 der Finger가 아니라 Finger. 그리고 무릎은 das Knie. 다리는 das Bein. 발은 der Fuß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네요. 어렵지 않죠? 2번 한번 가보실게요. 자, 보기의 표현을 사용해 밑줄 친 곳에 알맞은 표현을 적으세요. 1번 보시면은 Ich fühle mich schwach. 저는 몸이 안 좋다고 느껴져요.
Bleiben Sie 3 Tage im Bett. 3일간 침대에서 쉬시고 und nehmen Sie Tabletten. 알약 드세요. Ich habe Kopfschmerzen und Fieber. 저는 두통이랑 열이 있어요. Was fällt Ihnen? 무슨 문제가 있으세요? 이렇게 됐네요. 같이 보시도록 할게요. 자, Guten Tag. 안녕하세요. 나 그래서 was fällt Ihnen? 무슨 일이 있으세요? 이렇게 됐죠? 그랬더니 여기 지우면서 갈게요. 그랬더니 저는 약하다고 느껴요. 3일간 쉬세요. 두통 있고 뭐 열이 있어요. 자, 저 몸이 안 좋아요. 두통 있고 열이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Ich fühle만 하면 안 되고 ich fühle mich 약한 거 schwach였죠? schwach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ich habe Kopfschmerzen und Fieber 이렇게 보시면 되죠. 저 몸이 안 좋아요. 저 두통이 있고 열이 있어요. 그랬더니 wie hoch 얼마나 높아요? 그랬더니 37,4 이렇게 되죠. 37.4도요. Das ist eine Erkältung. 감기네요. 그러면서 3일간 침대에서 쉬시면서 약 드세요. 이렇게 됐었죠. Bleiben Sie 3 Tage im Bett. 그리고 und nehmen Sie die Tablette.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Dankeschön. 감사합니다. 이렇게 됐죠. 정말 쉽죠? 본문에 있었던 내용이죠. 3번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작문 문제네요. 두통이 있고 열이 나요.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가지고 있어요. 나는 가지고 있어요겠네요. Ich habe 두통 그리고 열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Kopfschmerzen und Fieber. 그랬더니 3일간 집에 머무르세요. 명령문 나오죠. Bleiben Sie 3일간 집에니까 3일 먼저 나오면 되겠네요. 3 Tage 집에서 zu Hause. 물론 얘네들은 자리가 바뀌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Bleiben Sie zu Hause 3 Tage 이렇게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2번 보시면은 내 입은 크다 이렇게 됐네요. 입은 der Mund죠. 근데 내 입이라고 하면은 mein Mund겠죠. 얘는 meiner Mund가 아니죠. 왜냐하면은 요 소유관사 같은 경우는 부정관사 ein에서 가지고 와야 되니까요. der Mund, ein Mund, mein Mund 이렇게 되면 되겠죠. mein Mund 는 뭐뭐이다 잖아요. 자인동사 ist 나오면 되겠죠. 큰 거는 groß죠. Mein Mund ist groß. 내 입은 큽니다. 네, 괜찮으시죠? 3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이 아파요. 이렇게 얘기하죠. 목 아픈 거요. 목이 할스였잖아요. 그리고 아픈 게 슈메아젠이었죠. 할스 슈메아젠이라고 하시면 되겠네요. 할스 슈메아젠 haben 이렇게 나왔네요. 저는 가지고 있어요. 할스 슈메아젠을 이렇게 해주시면 되죠. Ich habe Hals Schmerzen 이렇게 됐죠. 그랬더니 차를 드시고 이 약을 드세요 이렇게 됐죠. 차를 드세요 그리고 이 약을 드세요 두 문장을 onto로 묶어주시면 되겠네요. 드세요 차 이렇게 되죠. 근데 차는 S는 하는 게 아니라 trinken 하는 거죠. trinken Sie 차는 T죠. T und 자, 약 같은 거 먹을 때는 Tabletten nehmen 한다고 해요. nehmen Sie Tabletten인데 이 약이니까 diese Tabletten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죠. 어렵지 않으시죠? 자, 4번 보실게요. 나는 학교로 걸어서 간다 이렇게 나와있죠. 중요한 거는 나는 간다네요. ich 그리고 간다 gehen 나와있죠.
gehen. 근데 ich니까 ich gehe. 학교로 간다. 여기서 찾아볼게요. großvater는 여기에 지금 오타가 났네요. 자, 학교로 zur Uni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zur Uni. 근데 어떻게 가냐면은 걸어서, 발로 걸어서 간다라고 할 땐 zu Fuß라고 합니다. zu Fuß 이렇게 되겠죠. 물론 zur Uni를 앞으로 빼서 zur Uni, 그리고 동사 주어 자리 바뀌어서 gehe ich zu Fuß 이런 식으로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어렵지 않으시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 이렇게 해가지고요 30강까지 다 봤어요. 이 다음엔요 답지가 나옵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저희 독일어의 정석 1권 끝났다는 뜻이에요. 네, 근데 여기서 끝나는 건 아니고 저희는 2권, 3권, 4권까지 계속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를 계속 보실 수는 있겠지만은 어쨌든지 간에 1권은 여러분들께서 끝까지 와주셨어요. 축하드립니다. 네, 공부 열심히 하시면서 잘 따라오셨어요. 네, 정말 감사드리고 여기까지 열심히 잘 따라와 주셨고 저희가 이제 말씀드린 대로 단어 열심히 외워주시고 표현 열심히 외워주시고 네, 복습 잘 해주셨다면은 아마 아인츠 시험 치시는데도 크게 무리가 없을 거예요. 네, 물론 이제 듣기 문제를 좀 더 다양하게 풀어보시고 그리고 쓰기 하시는 것도 연습을 하셔야 하지만은 어쨌든지 간에 여러분들 아인츠 수준에 맞는 공부를 여기까지 마치신 거예요. 네, 자랑스러워 하셔도 되고요 뿌듯해 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그리고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저희는요 2권에서 다시 뵙도록 할게요. 그때까지 건강 잘 챙기시고요. 네, 쉽지 않은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공부하시는 여러분 정말 대견하고 뿌듯하고 자랑스럽습니다. 저희는 2권에서 다시 뵙도록 할게요 여러분. 그때까지 복습 잘 해주시고 네, 기다려주세요. 네, 감사합니다.